사람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우리 방송이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이고요. 지금 배우를 꿈꾸고 있고 22살입니다. 진짜 나이가 어리신데 배우를 꿈꾸면서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일단 배우를 꿈꾼다는 게 계속 다른 사람을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배우고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내 세계가 좀 넓어지고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의 가치관들도 조금 더 네. 확장이 되어가는 거고. 네, 좀 더 배워가는 것들도 있고. 그럼 최근에 봤었던 영화라든지 조금 감명 깊게 봤었던 영화. 왜냐면 우리 게스트 분들 중에 배우분들이 좀 오셨어요. 네.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까지 해서.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영화를 보고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저는 최근에 본 건 아니었는데 라라랜드를 이제 여러 번을 봤었어요. 라라랜드 그러니까 애정하는 영화 중에 하나군요. 네, 맞아요. 되게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라라랜드 주인공도 배우를 꿈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 봤을 때는 사랑 이야기에 집중을 했다가 뭐 나중에는 이별에 집중을 했다가 또 그 다음번에 봤을 때는 그 꿈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볼 때마다 리셋이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관점이 그래도 내가 가장 추구했었던 것 같아. 현재에서는 그걸 집중했지만 이 세 개를 다 느끼고 나서는 뭐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꿈, 사랑, 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일단 저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위로가 됐고 했던 게 그 꿈에 대해서 봤을 때가 가장 위로가 되고 좀 용기가 됐었거든요. 당시 상황이랑 맞물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감정이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었군요. 정말 펑펑 울면서 그 1시간 내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좀 위로를 많이 느꼈었어요. 그 영화에서도 오디션을 보러 가잖아. 네. 그럼 뭐 지수님 또 오디션을 봤던 경험 중에 하나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오디션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이렇게 영화명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드라마명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오디션을 보러 가서 내가 연기를 했거나 네. 이런 게 있었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로 아직 오디션을 가지는 않았었어요. 네, 아직 연기는 배운 지가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학교도 이번 연도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아직 오래되진 않았는데, 뭐 예전에 그런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 오디션 프로그램들 이런데 미팅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짧게라도. 뭐 근래에 방송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미팅을 하러 아예 그 방송사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저는 그때 많이 작아진 상태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네. 좀 들었었던 거군요. 좀 저의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나의 너무 작아진 그런 모습을. 거기 가서 워낙 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 모습이 작아 보였던 걸까요? 그 시기적으로 그때가 이제 막바지 마지막 도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패를 이미 너무 많이 겪고 나니까 이것조차도 뭔가 나에게 큰 기회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또 실패할 것 같은 이런 무의식적인 실패의식이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그게 라라랜드 안에도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 네. 주인공은 그래도 그 영화 중반부부터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뭐 짧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스튜디오 와보시는 거 어때? 이런 곳은 혹시 가보셨을까요? 이렇게 조금 뭐 소소하지만 작은 방송을 하는. 뭐 그런 정말 노래 녹음하는 그런 스튜디오는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테이블로 라디오 약간 녹음하는 토크하는 네, 방식은 처음이신 거군요. 네, 처음 와봐가지고 아까도 와가지고 막 구경하고 이랬어요. 그렇게 여기서 많은 방송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뭐 유튜브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 제일 자주 찾아보는 게 유퀴즈. 유퀴즈 원더블럭. 네, 그 클립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항상 그거 챙겨보고 오늘도 보고 왔는데, 그 프로그램에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하잖아요. 공통 질문을 항상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약간 너무 근데 약간 벤치마킹을 했어요. 네, 아, 우리 방송이 먼저 시작했지만 네. 유퀴즈 언더블럭이 워낙 이렇게 일반인 분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워낙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네. 게스트 분들을 다양하게 모셔서 얘기를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 아, 기획에 담으면서 벤치마킹이 됐거든요. 아, 그럼 기억에 남는 편이 있을까요? 에피소드 중에 이런 분은 기억에 남는다. 되게 많았는데 뭐 최근에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연예인도 괜찮아요. 저는 연예인이 오히려 더 기억이 났더라고요. 그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소설가셨는데 김영하 맞아요. 저 그 편도 봤었거든요. 네, 그 편이 좀 인상이 깊어서 어제 새벽에도 다시 돌려봤거든요. 저도 그 방송 보고 김영하 작가님 책을 구매했거든요. 아, 이전에도 제가 오디오북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김영하 작가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김영하 작가님이 또 팟빵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을 하셨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팟빵 처음 시작했었을 때 팟빵에서 먼저 알려준 게 네. 김영하 작가님 채널이 가장 오래된 채널 중에 하나였어요. 아, 지금은 팟빵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지만 네, 근데 그 방송 보고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분은 어른이시잖아요, 저보다. 네. 다만 이렇게 마인드 자체가 진짜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책도 읽었었는데 최근에 베스트셀러 된 책 읽었었는데 이분이 그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진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베스트셀러 중에 뭔가 읽었어요. 근데 네, 영화화가 된 거 말고 네. 뭐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유명한 거 말고 읽었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거도 참 괜찮더라고요. 뭐 책도 좀 읽으시나? 약간 아닌가요? 책을 제가 원래 글 쓰고 글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책은 항상 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항상 꽂아놓고 이제 아 근데 김영하 작가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책은 일단 많이 꽂혀 있는 거 있었다. 그래서 이게 꽂아놓으니까 그래도 시간 나면 꺼내서 읽긴 하는데 쌓아놓은 거 보면 이제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이게 왜 여기 아직 꽂혀 네. 있지? 내가 못 빨리 읽어야 읽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게 김영하 작가님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 교보문고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이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가 뭐가 있는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책이 뭐가 올라와 있는지 네. 아니면 뭐가 유명한지 어떤 게 트렌드인지 아, 구매하지 않아도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전환이 되니까 그런 활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을 사는 가장 좋은 네. 거고 책을 읽으면 좋은 건데 보는 거 그러니까 장식을 해두는 거 뭐 그냥 만족을 하는 것도 분명히 나의 생각에는 전환이 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 토크 주제가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님은 뭐 가을 되면 어떤 생각을 좀 하시나요? 저는 일단 가을이 제가 사계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 처음 좋아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좀 지나긴 했었는데 네. 그때 가을이 나한테 와닿았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아마 제가 밴드부를 들어갔었는데 그게 가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의 이제 찰나란 기억 중에 하나군요. 네. 그래서 이 가을 되면 그 동아리실의 냄새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군요. 네, 약간 그 밴드부의 그 추억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그러면 나가지고. 밴드부 동아리실은 학교 끝에 어디 정도 위치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밴드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농구부라든지 네, 이런 학교 자체가 인문계여서 좀 아. 학업으로 관련된 동아리는 많이 있었는데 네. 밴드부는 어디 쪽에 있나요? 이렇게 제일 끝에 위치해 있나요? 아니면 아예 따로 이렇게 분리된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게 시끄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은 뭐 컨테이너 쪽에 있거나 그런 아니면 식으로. 정말 그 방음이 될 수 네, 있는 곳. 복도 맨 끝에 구석진 곳. 저희 밴드부실도 그 체육관 맞은편에 제일 복도 끝에 있는 아무도 안 쓴 다용도실 이런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악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 드럼, 뭐 기타 이런 기본적으로 밴드를 구성하는 악기 말고 다른 것들도 있나요? 뭐 일단 뭐 드럼 다 뭐, 키보드. 네, 키보드 막 이런 거 있고
뭐 정말 뜬금없이 속옷 이런 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중학생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도 몇 가지가 같이 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저희는 주로 쓰는 악기들만 쓰긴 하죠. 그럼 밴드를 하셨다니까 네.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가을에 들으면 좋을 노래 이런 거 한번 DJ가 돼서 한번 추천해 주세요. 와. 아니, 이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 뭐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좋고. 저는 가을 되면은 좀 그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좀 맑고 시원한 느낌. 그래서 아이유님이 리메이크 하셨던 가을 아침. 가을 아침. 네, 가을 아침하고 마음. 마음. 네, 그런 좀 맑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아침에 듣거나 이렇게 상쾌한 기분을 네. 느꼈을 때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그 아이유님 그 콘서트 하지 않나요? 아, 맞아요. 제가 그 콘서트를 가려고 팬클럽을 가입했었는데 아르바이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시도조차 못 해봤던. 왜냐면 저는 뭐 아이유님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네. 콘서트를 가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단톡방에 지인이 이렇게 콘서트 예매하려고 했는데 네. 대기자가 뭐 2만 명? 네, 맞아요. 몇만 명씩 되게. 네. 그래서 안 된대요. 이게 진짜 쉽지 않다고. 네, 시도조차 어렵더라고요. 어렵다 하길래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맞아요. 저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왜냐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은 좀 다른 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맑거든요. 아, 맞아요. 가을 하늘. 그리고 파란색이라는 그 블루 네. 느낌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길을 걷다가 아니면 노을이 있었을 때도 자꾸 쳐다보게 되는. 아,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쌓이고 나서 작년은 내가 뭘 했지 막 이런 네.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사진첩을 열어보면 그때 찍었던 가을 하늘이 네. 사진이 있어. 아. 그때 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 어떤 사진의 하나의 매개체가 나를 되돌릴 수 있는 게 가을이라는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여름 그냥 시원하고 뭐 네. 바다라든지 이런 게 더 생각나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PD님은 그 계절 냄새를 느끼시나요? 뭐 같이 했었던 DJ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라든지 뭐 이런 계절이 바뀔 때 네. 냄새를 조금씩 이렇게 알아채거나 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나이 든 거라고. 어떡해.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네. 사람이 성숙하거나 자기가 어떤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때 이렇게 후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는 시각 이런 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떤 시련을 겪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네. 뭔가 잘 됐었을 때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가진 오감들이 달라져 있잖아요. 아, 네. 뭐 하늘이 더 예뻐 보일 수도 네, 있고 맞아요. 비가 오는 날 더 슬프게 네. 느껴지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왜 그런 걸 좀 느끼셔서 그래요? 아,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을 냄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을 냄새 네, 가을 되면 딱 나는 그 낙엽 냄새랑 바람 냄새가 달라가지고. 확실히 다르죠. 네.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런 거를 알아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수님이 그게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숙해 있거나 세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친구 3명이 모여서 추억을 얘기할 때 각자 다 다른 얘기를 해요. 네. 한 친구는 그날 옷을 뭐 입었는지, 한 친구는 그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 친구는 그날의 계절. 그러니까 우리 가을에 만났었잖아. 이런 식으로 3명이 모여야 추억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기억하면 내가 그날 뭐 입고 갔지? 아니면 한 친구는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만 기억하잖아. 뭐 네. 여자친구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이별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네. 우리가 꿈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 기억하는데 3명이 모여야 그 3개의 조각이 맞춰져야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지수님은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좀 더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 아, 맞아요. 친구랑 약간 그래요. 모였었을 때 그날 비가 오고 나서였어 뭐 아니면 네. 너희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어떤 냄새가 좀 더 네. 났어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사람 같네요. 맞아요. 제가 뭐 나름 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원래 있는데 네. 이번 주는 댓글을 안 읽는 게 제가 2주 동안 쉬고 와서 댓글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 댓글을 읽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답글을 모두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한 주 쉰 이유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짧게 얘기 드리자면 일단 H사 원고 작성이 있었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대기업에서 가끔 이렇게 원고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그 작성하는데 시간적이거나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될 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다른 무언가를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제가 예술인은 아니지만 무언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좋은 건데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 사회라는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해야 되는데 그 원고를 나강 안에 내고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다 보니까 한 주 더 쉬고 오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휴가 다음에 한 주 더 아.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코로나가 좀 유행이 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뭐 단톡방에 이렇게 확진이 되었다 아니면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 확진됐다는 네.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다들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 인사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주 근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전달드렸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